정직하게 살아낸 시간들. 최재식. 나이가 들수록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해지고 담담해졌다.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특별히 화려한 순간이 많았던 것도 아니지만 정직하게 버텨온 세월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게 움직였고 때로는 무리도 했지만 그 속에서 한결같이 지켜온 마음가짐이 있었다. 가능한 한 바르게 그리고 책임 있게 살아가려 했다는 점이다. 요즘에 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며 지낸다. 아침에 몸을 조금 움직이고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해결하려 한다. 나이가 들며 예전만큼의 체력이나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일상을 남에게 전적으로 기대고 싶지는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는 오래된 기준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움직이는 원칙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생활 방식을 부지런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나는 그저 살아온 방식 그대로 하루를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남을 속이거나 요령으로 넘어가려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오래 돌아가야 했지만 결국 그런 태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내 어린 시절의 시작은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 구방리다. 하지만 또렷한 기억들은 대부분 만주 동경성 상세천에서 남아있다. 태어난 지 2살 무렵 가족은 그곳으로 피난을 갔고 나는 1년 늦게 홀로 합류했다. 상세천의 성안은 작은 마을처럼 형성되어 있었고 나는 7살에 발해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는 목단강 건너편에 있어 매일 배를 타고 등하교해야 했다. 그 시절 하굣길마다 강 건너에서 나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린 마음에도 그 풍경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장면이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가들을 몰래 돕는 역할을 하셨다. 엿장수로 위장에 정보를 전달했다고 들었는데 늘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시곤 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한 기억은 많지 않다. 해방을 며칠 앞둔 어느 여름 아버지가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가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된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이자 전환점이었다. 그때의 감정을 지금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시점 이후 삶이 크게 흔들렸다는 것은 분명하다. 광복 후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피난해 돌아왔다. 약 28일에 걸친 여정이었다. 10살 무렵 충북 옥천에 도착했지만 그 과정에서 당시 5살이었던 여동생이 한국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보은 큰아버지 댁에서 지내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하며 삶은 또다시 불안정해졌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약을 구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였다. 그렇다고 어둡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흙을 빚어 구슬을 만들어 놀고 지푸라기로 공을 만들어 축구를 하며 소털을 뭉쳐 야구를 하던 기억도 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직접 만들어 놀았을 뿐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또한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공통된 방식이었다. 나는 그때도 얌전한 성격은 아니었고 개구쟁이에 가까웠다. 하지만 욕심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저 주어진 하루를 힘닿는 만큼 살아냈다. 성인이 되어 군 복무를 하던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다. 이승만 정부 시절이었는데 병사였던 나에게 차와 운전수가 배정되고 제복과 권총을 소지할 정도의 대우가 주어졌다. 혼란스러운 시대였기에 그런 대우는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책임이 컸던 만큼 자부심도 있었고 젊은 시절의 나에게는 드물게 명확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다. 전역 후에는 남동생과 함께 영등포의 오비 맥주 공장에서 일했다. 당시 손꼽히는 직장이었지만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쉽지 않아 신길동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과일 장사를 하던 초기에는 경험 부족으로 실수도 많았다. 과일을 싸던 신문지가 보호 역할이라는 것을 몰라 신문지를 모두 제거한 채 들고 왔다가 도착했을 때 과일이 전부 상해 있었던 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후 과자 도소 매업을 하며 한창 바쁘게 지냈고 하루에 번 돈을 그날 다 세어보기도 어려울 만큼 장사가 잘 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세금 제도가 바뀌면서 사업을 접어야 했고 이어 일본 접착제 수출업을 하던 시기에 IMF가 터지면서 큰 부도를 겪었다. 그때 약 14억 8천만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집과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금천구 독산동으로 이사하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 시기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떠올렸던 시기였다. 그러나 결국 포기하지 않았다. 세상에 내려온 이상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고 신앙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결국 대부분의 부채를 갚을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빚을 정리하고서야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살아오며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떠오른다. 만주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내며 어린 시절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정원하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마음을 기대던 존재였다. 신길동에서 함께 지낸 친구 이명규 역시 어려웠던 시기마다 말보다 행동으로 도와준 사람이었고 세상을 떠난 지금도 그의 자녀들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때의 도움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준 힘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히지 않는 은혜였다.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사람에게 받은 도움과 그 인연이 남는다는 것을 나는 그 시절을 통해 깊이 깨달았다. 내 삶을 관통하는 성향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가장 가깝다. 불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해야 마음이 놓였다. 안양천 계단이 불편하다고 여겨 구청과 복지관에 건의해 실제로 개선된 적도 있었고 경로당에서 회장이 회비를 횡령하려 했을 때 일부 금액을 되돌려 놓은 일도 그러한 성향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넘길 수는 없었다. 지금의 나는 복지관 수업에 참여하고 걷기 운동을 하며 일상을 유지한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느끼는 시기다. 과거에는 여의도 근처를 걸으며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복지관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바쁘지 않지만 비어있지도 않은 적당히 균형 잡힌 하루들이다. 계절이 바뀌면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도 남아있다. 젊은 시절 가족들과 동해에서 수영을 즐기던 시간이나 전국 곳곳을 여행하던 기억은 오랫동안 밝게 남는다. 앞으로의 바람은 크지 않다. 특별한 목표나 욕심보다 그저 큰 병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오래 살아보니 결국 인생에서 남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 순탄하지 않은 시절이 더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만큼은 스스로 인정하고 싶다. 담당자 소감. 이주희. 어르신을 처음 뵌 것은 금천호 암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독산이동에서 독산일동으로 거주지를 옮기시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복지관을 이용하게 되셨고 그때부터 약 4년 동안 한결같이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복지관 프로그램과 교회 활동을 규칙적으로 참여하시고 지역에서 필요한 일이 보이면 직접 나서 개선을 요청하는 모습은 초기에는 이해보다 놀라움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인터뷰를 통해 그런 행동들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보람과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오랜 시간 어르신을 가까이에서 보니 연세가 드셔감에도 스스로 일상을 지키려는 의지가 얼마나 큰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귀가 많이 어두우신 상태임에도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혼자서 걷기 운동을 이어가며 일상을 관리하는 모습은 직원들에게도 귀감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예전보다 조금씩 느려지거나 노쇠한 모습이 보일 때면 마음이 슬퍼지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는 만큼 어르신이 겪는 변화들을 함께 지켜보는 일은 늘 여러 감정이 함께 찾아온다. 그럼에도 어르신은 늘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분이다. 본인이 걸어온 길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는 모습,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오래 곁에 있었던 직원으로서도 본받고 싶은 부분이다.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복지관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고 지금처럼 스스로의 삶을 단단히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